소는 풀 먹고 살죠. 근데 소는 풀 소화 못 시켜요. 풀 분해하는 효소가 소한테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살라고? 소의 밥통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요 미생물들이 소가 먹은 풀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밥통에서 풀이 분해되니까 소 보면 왜 하루 종일 꺽꺽 트림하고 방귀를 엄청 많이 뀌잖아요, 소들이. 아, 결국 소는 내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덕분에 먹고 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유산균, 특히 이 살 빼는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사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보면 환자들이 김 원장 나 살 빼는 다이어트 유산균 먹는데 왜 살은 하나도 안 빠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 보면 제품으로도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락토바실루스 플란타룸, 그리고 락토바실루스 커베이터스 같은 균종들 있잖아요. 이게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유산균 제품들도 개발되거나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이런 살 빼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유산균을 먹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지 살 뺄 수가 있어요. 먼저 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산균 먹잖아요. 그럼 먹는다고 그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서 딱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유산균을 먹으면 그게 내 몸속에서 이렇게 잘 자리 잡고 같이 살아가는 건 줄 알았다.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먹은 유산균이 머무르는 동안 얘네들이 잘 번식하고 자랄 수 있도록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산균들도 먹고 살고 유산균들이 증식하는데 필요한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다이어트 할 때 유산균도 먹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먹은 유산균이 잘 증식하도록 도와주는 식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식단이 뭔데? 바로 맥식단, 마이크로바이오타 어세시블 카보하이드로네이트. 뭔 말이냐? 미생물 총 접근 가능 탄수화물이다. 어려워. 그러시면 그냥 복합 탄수화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체는 소화시키지 못해. 하지만 내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은 소화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이 바로 맥입니다.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는 우리 인체에선 소화될 수 없지만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이 바로 식이섬유죠.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포도당으로 소화 분해되는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이고, 분해되지 않은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총까지 내려가서 얘네들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 총 접근 가능 탄수화물이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포도당은 내가 먹고 식이섬유는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 먹여서 공생하는 거구나. 맞아요. 이 장내 미생물은 이 맥을 분해해서 단쇄 지방산을 만듭니다. 이 단쇄 지방산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장세포에 필요한 에너지의 한 60-70% 정도가 단쇄 지방산에서 얻을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쇄 지방산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군집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맞습니다. 이렇듯이 이 맥은 장내 미생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맥 식단을 좀 풍부하고 다양하게 먹잖아요. 그러면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기능까지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결국 미생물하고 내가 공생해. 내 몸의 면역력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장내 미생물 총에 대한 관심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 식단 알아서 너무나 잘 먹고 있었거든요. 채소 과일 매일 먹고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식이섬유 섭취량이 하루에 한 50에서 120g 정도. 그러니까 다양하고 풍부하게 맥 식단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어때요? 식이섬유 섭취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맥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그러니까 식단 자체가 서구식 식단으로 점점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질환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맥 식단의 섭취량 부족으로 어떻게 장내 미생물의 어떤 종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질환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장내 미생물 중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종류가 생기고, 나보다는 내 자식, 내 손주의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대상으로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동물 실험에서 이 맥이 낮은 식단을 먹잖아요. 그럼 세균 종류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세대를 걸치면서 장기간 줄어들었잖아, 맥식단의 섭취. 이 맥식단의 섭취가 줄어든 게 우리 인간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의 면역력을 지키고 살 빼줄 수 있는 맥식단이 어떤 거야? 궁금하실 텐데, 맥식단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음식 위주로 드세요. 발효 음식, 녹말이 적은 채소, 과당이 적은 과일, 견과류, 병아리콩, 완두콩, 렌틸콩 같은 콩 종류, 그리고 오일은 해바라기오, 올리브 오일 드시고, 동물성 단백질은 풀 먹인 고기와 양식하지 않은 생선을 먹는 겁니다. 화학 조미료, 인공 감미료보다는 소량의 대체 천연 감미료, 허브, 향신료로 대신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거의 다 먹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발효 음식, 그러면 김치 하루 3번 먹잖아요. 부추, 양파, 무, 마늘, 당근으로 나물 반찬, 샐러드 드시면 되고, 또 병아리콩, 렌틸콩 모두 밥에 막 이렇게 얹어 먹게 되면 정말 맛도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다들 쓰고 계시죠? 제가 채널 H에서도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찾냐? H 오일, H 올리브 오일 검색하시면 설명했던 그런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사과, 키위 같은 과일하고 견과류도 간식으로 좀 먹고, 동물성 단백질 좀 먹어야 돼. 그러면 사료를 먹여서 키운 것보다 풀 뜯어 키운 고기로 대체하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고기 찾기 어려우니까 무항생제 축산물 혹은 유기축산물 골라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찬히 보면 나도 다 먹고 있는데, 근데 김 원장 나는 왜 살이 안 빠질까? 하시는 분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장내 미생물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들 당분간 드시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종의 다양화, 그리고 단쇄 지방산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식단? 네, 맥식단. 더 나아가서는 알레르기, 자가 면역성 질환, 염증성 질환 치료를 위한 이 맥의 소비량,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분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에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 방법대로 했더니 나 살 뺐어, 살 빠졌다 야 하는 그 효과 본 경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생물들아 니네들이 알아서 해줘 하지 마시고, 내가 미생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식단을 실천해야지 살 잘 빠진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해밀래 하세요.